과목은 타임어택이어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을 굉장히 맹신하게 되거든. 생명과학에서 유명한 사람은 있어. 우리 때는 선생님을 무조건 맹신을 하는 게 그때는 최고였어. 그래서 내 별명이 아들이었거든. 맹신이 없어. 아, 그럼 이제 우리 국어가 끝났으니까 수학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한양대 공대생이었었잖아 또. 거기서 1등 했다며. 1등 했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봤거든. 선행을 안 하고 한 들어간 번도 거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그때 학원을 다녔으면 재수학원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달 모의고사 딱 봤을 때 나 58점인가 맞았어. 나머지 다 잘 봤거든. 국어, 영어, 과학 다 잘 봤어. 그래서 애들이 맨날 놀렸어. 응식이는 수학을 못한다. 응식이 수학 못한다. 왜냐면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 근데 또 내가 내신은 1학년 때 1.3이라 그랬잖아. 수학 내신은 100점도 맞아봤고 1등급도 많이 맞아봤고 2등급도 많이 맞아봤어. 선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진짜 울면서 공부했거든. 일단 수학은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해. 내가 만약에 내신형 인간인데 그 모의고사도 잘 보고 싶어. 그럼 내신 기간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대신 수능 기간이나 모의고사 기간에는 조금 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돼. 근데 이게 바로 되진 않아. 이게 왜 바로 되진 않냐면 내가 고1 때 수학 내신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수학 모의고사는 계속 70점대를 넘어본 적이 없어. 1년 동안.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공부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해. 내신 공부는 수학이든. 수학도 무조건 암기야. 수학 답지 보지 말라 그러잖아.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센 답지가 있어. 혹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개념 원리가 되게 많이 풀었었거든. 개념 원리랑 개념 원리 답지가 있어. 그럼 문제를 풀어. 막혀. 난 바로 답지를 봤어. 답지 내용을 다 썼어. 그리고 다 외웠어. 풀이 과정을 풀이 아예 과정을 다 외워버린 그냥 거구나. 이렇게 푸는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 개념 센도 유형별로 있잖아. 그럼 다 외웠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내가 고1 때 그걸 진짜 다 외웠어. 수학 익힘책도 그냥 다 외웠어. 그냥 진짜 그냥 거의 울면서 공부했어. 애들 다 시험 기간에 한 3주 동안 학원에서 나눠주는 거 풀 때 나는 그게 안 돼 있었으니까 걔네는 그거 사실 중학교 때 다 한 거지. 근데 난 그게 안 돼 있었으니까 그걸 급하게 다 외우면서 풀었는데 내신에는 확실히 나오고 그렇게 해도 수학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내가 수학 머리가 없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수학을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 그러지 않을까? 이번에 대학을 간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다 7이었어. 고등학교 수능도 심지어 다 7, 8, 7, 8이었거든?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중3 거부터 하라 그랬어. 중3, 고1, 고2, 고3을 그냥 기본 책을 그냥 다 풀면서 외우라 그랬어. 그리고 수특 딱 3거만 풀라 그랬는데 그래도 9평 모의고사 풀면 한 2, 3등급 나오더라고.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문과는 특히 나영은 근데 지금 또 없어졌지만 왜냐면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암기로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게 힘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물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 때 1등급을 많이 못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선행 안 하고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된 공부 방법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걸 좀 외우면서 많이 하는 공부를 난 꼭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개념을 막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는데 아, 난 수학 머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는 거네. 나는 고1, 고2, 고3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고2 때 나는 문과를 되게 가고 싶었어. 근데 친구들이 맨날 수학 못한다고 하는 게 나는 화가 났기 때문에 이과를 갔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처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선행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 근데 안 나는 하고 들어간 1년씩 선행을 하는 거는 조금 낭비지 않나. 그 시간에 다른 과목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못하면은 외우는 게 최고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학은 내 공부 방법은 아닌데 이거 친구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한 공부 방법이거든. 이 수학 방법은. 그 친구가 재수 삼수를 했는데 다 96, 100인가 맞았어. 근데 이 친구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6평, 9평을 다 4등급 맞았거든 재수 때. 근데 수능 때 96점 맞았어. 그리고 그의 수능이 심지어 어려웠어. 너무 신기했어. 근데 걔가 말을 했던 게 자기는 그냥 믿었대. 어떤 선생님 한 분을.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봐준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저 공부 어떻게 할까요? 그랬대. 근데 얘는 내신이 1.1이었어. 얘는 지금 의대를 갔어. 그러니까 내신이 1.1이라는 건 고등학교 3년 내신이 수학을 어느 정도는 다 안다는 거잖아. 그렇지, 잘했다는 근데 거지. 재수학원 딱 공부 시작할 때 선생님이 쌤부터 풀어 그랬대. 난 저 선생님 좋으니까 쌤을 그냥 다 풀었대. 시키는 대로. 그리고서 수특을 풀라 그랬대. 수특을 다 풀었대. 수환을 풀라 그랬대. 수환을 다 풀었대. 그러고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타설목에서 풀어가 나올 줄 알았대. 기출문제 중에 킬러만 모아놓은 기출문제를 사서 답지를 보지 말고 답안지를 만들어 오라 그랬대. 그럼 자기가 그 해설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봐줄 테니까. 그래서 걔는 그냥 그걸 했대. 근데 계속 실수가 안 고쳐지면서 6평, 9평 때는 3, 4가 나왔거든? 근데 걔는 수능 때 딱 96점 맞고 와. 그 해에 걔가 8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수능을 100점인가 맞았어. 수학을. 근데 걔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진짜 의심을 많이 했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3 수능 때 가장 망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알고 있어서 이 개념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강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는 내가 이걸 다 알지만 셀을 기초 문제를 풀고 내가 이걸 다 알지만 수특수안을 풀고 내가 이거를 되게 아는 문제지만 직접 해설지를 써보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수학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30대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 다 아는 걸 푸는 거라서 막 시간 아까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확고히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치. 국어 때도 사실 똑같은 말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학원을 가고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풀기 전에 이미 주어진 거는 제대로 했냐라는 고민을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수학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거든. 학원 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늦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결과로 보여줬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은 고3 때도 한번 막 무작정 내가 고3 거 선행으로 다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사설 문제랑 어려운 거만 풀 거야. 가 아니라 고3 시작부터 한번 처음부터 다지는 거를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지 않을까. 영어 영어. 공부법은 어땠어? 근데 영어 공부법을 사실 내가 이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영어 공부를 요새 너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절대평가 되고 절대평가로 나서 바뀌고 맞아. 왜냐면 상대평가 시절에는 무조건 영어로 점수 올리려고 막 그랬었거든. 1칠 때까지는 나는 그 수능을 2번 봤는데 1팔 때부터는 나도 영어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그래서 난 1칠 때까지 본 걸로 1팔, 19를 봤거든. 그래서 1팔, 19까지는 내가 100점을 맞았어 영어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 왜냐면 3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니까. 아무리 해놓은 게 있어도 안 하면은 떨어지지. 그치,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난 영어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영어 상황을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영어의 절대적인 걸 올리자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영어를 못하면 티가 안 나. 근데 영어를 잘하면 무조건 이득이야. 서울대가 0.5점씩 구간밖에 없다고 말을 했잖아. 그럼 3등급 맞는 애들은 1등급보다 0.5, 0.5 떠서 1점이 낮은 거야. 그럼 1등급을 맞은 애는 1점이 높아. 그러니까 아무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걔는 1점을 딸 수 있고 정시 써본 사람들이랑 쓸 사람들은 진짜 0.01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고 나도 그렇게 떨어져 봤는데 그 1점이 진짜 판에 갈라놓거든? 그 1점 안에 진짜 10명씩 들어가 있어. 진짜. 와. 그 0점 몇 점 안에 정시는. 그러니까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내가 듣기로는 1등급이 11%라고 들었거든?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만 해도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어를 나는 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루에 딱 점심 먹고 1시간, 졸린 시간. 왜냐면 그 시간에 영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그냥 간단하게 팁을 말하면 해석을 할 때 요새 뭐 거의 다 주제로 많이 나오거든. 영어 쉬워지면서 되게 막 스킬적인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주제를 그냥 잘 파악해내라 많이 물어보는데 영어는 한글이 아니어서 내가 모르는 걸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맞아. 근데 또 웃기게 시험장에서는 해석이 안 된 걸 해석을 하고 있어. 그거 붙잡고 왠지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풀 것 것 같고.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그리고 영어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해석을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한 문장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 국어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랑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한국어는 우리가 그래도 알 수는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영어에선 해석이 안 되면 오히려 해석한 문장에 초점을 가지고 맞추고 나머지를 유추해라. 그래서 나는 이명학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 선생님 강의만 들었었는데 이명학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게 네가 이거 읽었어. 해석 안 돼. 다시 읽으면 해석돼? 물음표 2개. 또 읽어. 물음표 3개. 시간 가. 망해. 이거야. 맞아. 근데 거기서 분명히 네가 해석된 건 있을 거다. 거기서 단서를 찾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또 시험장에서 하려고 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되고 무조건 공부하는 곳에서 해봐야지. 공부할 때도 그 습관을 계속. 이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다 포함되는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거든. 절대 실전에서 도전하려고 그러면 안 돼. 도전은 공부할 때 해야 돼. 유명한 선생님들 있지. 수학, 현우진, 영어, 이명학, 국어, 김동훈, 강미철 전부 다 하는 말 똑같아. 공부는 책상에서 도전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시험장에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망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그 길러왔던 거를 이제 발휘하는. 그래서 그런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영어 그거 하면은 나중에 토익을 한다거나 탭스를 한다거나 할 때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해석이 된 부분을 기준으로 내가 이해해보겠다라는 그 태도 하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탐구, 과탐했다고 했잖아. 과탐. 이과니까. 과탐. 과탐 공부 방법 있었어? 과탐 공부할 어떻게 했어 공부? 과탐, 생명과학 이제 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뭐 지구과학 2보다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말하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1을 내가 18, 19, 20을 다 18 하나 틀렸고 19, 20을 다 맞았거든? 와. 근데 생명과학은 엄청 타임어택이 강한 과목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통 1등급을 받냐면 1등급이 4%잖아. 그럼 한 2%, 좀 더 말하면 한 3%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안 풀어. 유적 문제를 아예 안 풀고 그냥 찍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나머지를 다 맞춰서 맞추는 사람들이 1등급을 맞아.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가르쳐. 근데 나는 만점을 맞았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는 그 타임어택인 시험을 다 20분 만에 풀고 다 맞았어. 1920.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8분, 10분씩 남아서 다 맞았거든? 생명과학을. 근데 물론 나는 검토자도 했었고 출제를 했었어. 대치동에서 출제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늘었는데 출제를 하면서 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 공부 방법이 되게 똑같았어.
과탐 과목은 타임어택이어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을 굉장히 맹신하게 되거든. 생명과학에서 유명한 사람은 윤도영이었어. 우리 때는 윤도영 선생님을 무조건 맹신을 하는 게 그땐 최고였어. 그래서 내 별명이 윤도영 아들이었거든. 맹신이어가지고. 나는 윤도영 선생님 거를 듣긴 했지만 윤도영 선생님만 듣지 않았어. 유명하다고 하는 선생님들 강의는 다 들었어. 여러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 막 책에 사서까지 들은 건 아니고 야 이것도 막 되게 그 사람들이 푸는 어려운 문제를 들을 필요 없어. 그 사람들 기출문제 해설은 다 공짜잖아. 무조건 그해 6평 9평 해설은 공짜로 올리거든. 자기들 그 커리어 때문에라도. 맞아. 그러면 그걸 들어. 그럼 풀이 방법이 다 달라. 그럼 나는 진짜 모의고사 끝나면은 국어도 수학도 나는 모든 인강 사이트에서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해설 강의 다 들었던 것 같아. 특히 과탐은 그게 심했어. 생명과학.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거를 시험지 한 3장 뽑아서 그 선생님 별로 다 썼어. 특히 킬러 문제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 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까? 왜 이분은 이 방법을 안 쓰고 이 방법을 할까? 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거기서 뽑아서 내 방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을 틀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접근 방식을 다 알고 있고 오빠만의 그런 것도 다 만든 거였구나. 내 논리를 특히 과탐을 이번에 선택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난이도는 옛날보다 내려갈 거야. 왜냐면은 이번에 과탐도 선택할 수 있고 사탐도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 확실한 논리가 있으면은 진짜 시간적으로나 확신적으로나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잡아놓잖아? 성적이 떨어지지가 않아. 나 4수 때 생명공학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개념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5수 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거지. 과외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 누군가를 따라하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그치.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로 가야지 자꾸 어머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창조까지 가야지. 다 받아들이되 내 것도 만들어라. 특히 생명과학은 그걸 꼭 하세요.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걸 무조건 해야 돼.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장에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과탐 때 이건 내 자랑인데 출제를 내가 했다 그랬잖아. 내 6평을 보고 출제를 했던 문제가 내가 그 해 오수였거든. 그 해 오수에서 시험장에서 깜짝 놀랐어. 나왔어? 똑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과탐은 무조건 그 해 6, 9평을 반영한 문제가 신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 여태까지도 그래갖고 다들 뭐 달라 보이겠지. 제대로 안 까보니까. 근데 까보면 다 같은 원리거든. 사탐은 사실 조금 그런 게 좀 적거든. 과탐보다 내가 듣기로는. 근데 과탐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6평에 신유형이 진짜 막 8개씩 나올 때도 있었어. 근데 그건 왜냐면 수능 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수능 때 낼 거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네. 그리고 근데 또 6평만으로 안 내. 6평, 9평 합쳐서 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내가 했는가가 수능 공부가 돼야 돼. 그 해 6, 9평을 진짜 잘 보자. 과탐은 무조건 믿을만 합니다. 그럼 약간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과외 받는 사람도 있고 인강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중에 보통 뭐 추천한다는 거든지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 그런 거 공부할 때 해줄 얘기 있어? 추천은